네, 결정적 투자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종목은 S-오일입니다. 이번에 유가급 등에 따른 대규모 재고평가 이익과 정제마진 강세로 1분기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보였었던 골드만삭스가 S-오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오늘 싹 바꿨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섹터별로 종목별로 쭉 나오고 있는 가운데 S-오일이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나 봐요. 네. S-오일 같은 경우가 1분기 영업이익 기준 예상치가 약 8,700억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실제치 같은 경우가 1조 2천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유주의 실적을 살펴볼 때 세 가지 요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제 마진입니다.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통상 휘발유 그리고 경유, 석유 제품 가격에서 그 원유가나 수송 등 이제 비용 부분을 제외를 해서 산출이 되는 수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제 마진이 긍정적인 요인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서 S-오일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고평가 손익입니다. 기존의 기업에서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재고평가 손익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유사들이 저유가일 때 사들였던 게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1분기에도 손익으로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유가와 연동해서 긍정, 부정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율인데요. 환율 측면에서는 그 S-오일 같은 경우는 그 정유 자체를 재련해서 수출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모두 1분기 실적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키포인트 자체는 정제마진이거든요. 이 정제마진 자체가 2020년 1월에는 마이너스 수준까지 갔었어요. 이게 통상 그 정제마진의 BEP 자체가 4불에서 5불 사이인데 마이너스권에 가는 측면까지 있었는데도 그래도 정유업체 같은 경우는 바닥을 딛고 다시금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수준은 그 정제마진 자체가 24불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정제마진이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이 미치고 있고 통상적으로 그 유가가 상승하면 정제마진이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현재는 정제 자체가 고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레벨에서 유가가 유지를 하면은 정제마진이 긍정적인 요인이 지속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제마진은 공급 우려, 타이트한 수급 이런 영향을 이번에 좀 많이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의 공급 사이드의 측면도 있었지만은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가솔린이라든지 기타 부분의 제품 자체 가격이 동반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제마진 측면에서 수요, 공급 모두 긍정적인 요인이 미쳤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통상 유가가 배럴당 110불 유지할 때 정제마진이 15불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S-오일 자체가 정제마진이 약 13불 정도 수준일 때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그 이상으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1분기 실적에는 긍정적일 수 있고 통상 그 2011년에서 2021년 구간에 저희가 정제마진을 비추어 보면은 평균적으로 약 8.5불 수준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높은 정제마진의 레벨이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재고평가 손익도 1분기에는 긍정적인 요인이었고 환율까지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요인 덕분에 이번 1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호실적 배경도 호실적 배경인데 오늘 골드만삭스가 그동안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다가 오늘 외국계 증권사니까 다 영어예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S-오일, from sell to buy, 셀에서 buy로 이제 투자 의견을 바꾼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뷰가 바뀌었을까요? 그 외국계에서 보는 그 정유업체의 키포인트들이 하나씩 존재를 하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본 키포인트 자체는 디젤 가격이었습니다. 그 러시아 수출 규제로 인해서 디젤의
그 자동차 비중이 높은 게 유럽인데 이 부분에서 타이트한 공급 부분이 나타났었고요. 이 타이트한 공급 부분 요인으로 인해서 수요까지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디젤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연결고리가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정제 마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의 해석으로는 디젤 가격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정제 마진에 추가적인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는 해석을 보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디젤 가격 추이에서 동반해서 살펴보는 기업이죠. 글로벌 업체인 타이오일 그리고 릴라이언스까지 목표가를 상향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골드만삭스가 셀에서 바이로 의견을 바꾼 배경은 디젤 가격에 있고 그 디젤 가격 자체가 정제 마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경유 생산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S-오일은 그러면? 그 전반적으로 이 경유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재련을 해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정제 마진과 상당히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키는 정제 마진이기는 한데 저희가 경유 네. 가격 자체가 만약에 공급 사이드에서 단기로 상승을 했다면은 정제 마진이 한순간에 그냥 올랐다가 하락을 할 텐데 지금은 그 수요 측면에서 변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정제 마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러한 매출 비중 자체 전체적으로 그 오일과 관련된 사업 자체의 매출이 80% 이상이다 보니까 S-오일에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골드만삭스도 골드만삭스지만 국내 증권사도 올해 이제 정제 마진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을 리포트에 또 명시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 근거를 좀 요목조목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어. 키포인트 자체가 수요와 공급이에요. 주가 자체가 수요와 공급 논리로 아주 심플하게 움직이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석유 제품 수요랑 정제 설비 증설을 비교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 그 석유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은 정제 설비 증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2021년에서 2022년 세계 정제 설비 증설이 약 129만 배럴 데이터 정도거든요. 근데 동기간의 원유 수요 자체가 830만 배럴 데이터예요. 그렇다 보니까 원유 수요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그 케미칼 쪽, 특히 그다음에 원유 쪽의 수요 자체는 중국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중국 석유 제품의 수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면은 1월에 발표한 중국의 1차 수출 쿼터가 전년 동기 대비 55.9% 감소하는 수치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1월에 일회성일 수 있지 않냐라고 저희가 비춰볼 수 있겠는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21년 대비해서 25%에서 30% 네.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정제 마진의 강세는 일회성이 아니라 수요 공급 측면에서 타이트한 수요를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중국 쪽 사이드에서도 일단은 공급 측면에서 타이트한 요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수요 공급 모두 정제 마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업황으로 정유 쪽은 너무 좋은데 화학 쪽은 또 상당히 또 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S-오일이. 네네. 아무래도 화학 자체는 중국의 경기랑 상당한 큰 연동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중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봉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화학의 스프레드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유의 가격 자체는 좋지만은 화학 사이드 단에서는 원재료 상승에 그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화학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이 지금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제 마진을 일단 얘기를 들으니까 올해 네. 강세가 지속이 돼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향후에 유가가 여기에서 더 떨어져서 하향 안정화된다면 네. 재고이익이 또 감소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가 S-오일 주가의 그 키포인트를 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재고평가 손익 자체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제 마진의 추이가 중요한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 마진이 고도화가 되었다고 언급을 드렸잖아요. 무조건적인 고유가가 유지가 된다고 해서 이게 정제 마진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현재 측면에서는 약 100불 이상의 유가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정제 마진 측면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제 마진의 도출 데이터 자체가 그 휘발유, 경유, 석유 제품 가격에서 저희가 원유 가격이랑 그런 비용을 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그 원유가 이 측면도 비용으로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제 마진 자체의 긍정적인 요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유의 변동성이 적어지는 게 더 낫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분기에 지금 SOE를 투자하는 게 딱 최적의 시기인 건지 네. 투자 의견과 함께 이사님은 목표 주가를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약 100에서 110불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정제 마진이 약 15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한 데이터를 도출해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2022년 올해랑 내년에 평균 EPS에서 주가 수익 비율 평균 10배를 곱하면은 약 14만 원의 목표 주가가 도출이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한 40%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 구간이죠. 근데 통상 여기에서 저희가 가정을 할 게 만약에 유가가 배럴당 100불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정제 마진도 변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95,000원대에서는 이 종합적인 그 유가의 100불 언더까지 고려를 했을 때 가격에 접근 가능한 측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95,000원대 가격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진입이 가능하고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빠르게 지금 FM 가이드 들어가서 국내 증권사들의 평균 네. 목표 주가를 보니까 네. 대부분 14만 원으로 최근에 상향 조정이 이미 됐네요. 네, 최근에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네. 목표 주가의 상향이 이루어진 포인트가 정제 마진이에요. 정제 마진의 상승 자체가 뚜렷하게 3월 말부터 네.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3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는 24불 수준이거든요. 근데 정제 마진이 15불 정도만 유지해 주더라도 이 목표가에 도달 가능성은 현실화될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주가의 변동성 자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의 마무리가 되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키포인트 정제 마진의 강세 일시적일 줄 알았는데 일시적일 것 같지가 않다. 강세는 당분간 지속이 된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사님 SO일 95,000원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결정적 투자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